안녕하세요, 다롱지TV 윤다롱지입니다. 오늘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뷔페 리스토란테를 다녀왔습니다. 농심호텔은 사우나 허심청으로 유명한 호텔인데요, 오래되기는 했지만 5성급 고급 호텔입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도 하지만 쉬는 시간에 타 유튜브 채널을 꽤 즐겨서 보는데요, 에드워드 건 셰프의 집콕집쿡이라는 채널도 즐겨서 봅니다. 그 채널의 본업천재라는 컨텐츠에서 이번에 호텔 농심과 콜라보로 뷔페를 리뉴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주위에 볼 일이 있어서 간 김에 가족들끼리 리스토란테 한번 가보자 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입구에 저도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사우나를 갈 일은 있지만 부산에 저도 살고 있기 때문에 호텔 입구를 들어올 리는 없는데,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꽤나 깔끔하게 로비가 정리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호텔 정문을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뷔페 레스토랑 보실 수 있고요, 에드워드 건 셰프 초청 광고도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건 셰프 같은 경우는 TV에서 우리가 자주 배웠던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친근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뷔페를 가면서 저는 정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리뷰를 이때까지 좀 독하게 한 적은 없는데 이번 뷔페 같은 경우는 독하게 제가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제 직업상 세미나를 좀 자주 하기 때문에 뷔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에 한 2-3회 정도는 뷔페를 가게 되는데, 농심호텔은 이번에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예약을 하고 왔는데요, 서비스 면에서는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말에 호텔 뷔페들이 1시간 반에서 2시간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리스토란테 같은 경우는 3시간을 풀로 식사를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던 점 아주 좋았습니다. 자리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리들이 따닥따닥 많이 붙어 있다기보다는 거리가 조금씩 떨어져 있어서 다른 손님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그리고 시끄럽거나 이런 것들도 좀 덜했기 때문에 좋았던 점이 좀 있었고요. 호텔 직원들이 아주 친절했습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역시 5성급 호텔이다 라고 볼 수 있었고요. 음식은 180여 가지 준비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좁은 공간에다가 너무 많은 음식을 넣어놔가지고 사실 지금 요 보는 음식도 제가 무슨 음식인지 이름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고 맛있어 보이는 거 위주로 와서 먹어봤습니다. 스시 코너는 4군데 정도 드실 수 있었고, 빵 종류, 디저트 종류, 치즈 종류, 바베큐, 그릴 쪽, 우동, 칠리새우, 탕수육, 풍성하게 보여야 된다고 꼽아놨던 그 해산물이 지금 저쪽에 보이시고, 회 종류는 연어회 드실 수 있으시고, 가라아게, 감자튀김, 윙봉, 고르곤졸라 피자, 마르게리타 피자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식 위주로 보실 수도 있고, 옆에 보시면 목살 불고기, 돈가스, 초밥 종류 4종류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파스타는 처음에 안 나오고 1시간 반 정도 지나니까 토마토 파스타가 나오더라고요. 입구에 저는 영상을 미리 보고 갔기 때문에 풍성하게 차려져 있는 디저트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뷔페 레스토랑에 가서 디저트를 즐겨 하진 않는데, 디저트가 저렇게 정갈하고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빵이랑 그리고 여러가지 과자 종류 이런 것들은 가지고 와서 애기랑 같이 나뉘어서 먹었습니다. 애기는 마카롱이랑 케이크 종류 가져와서 줘봤는데 손에 다 묻혀가면서 먹어가지고, 마카롱 같은 경우는 색소가 좀 있다 보니까 입술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접시입니다. 리스토란테 레스토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 중 하나가 소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와규 스테이크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제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로 보실 접시에도 계속 소고기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늘 구운 거랑 홀그레인 머스타드 해서 소고기를 내 접시마다 조금씩 가지고 와서 계속적으로 먹었는데, 저는 리스토란테 여기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는 제일 맛있었던 게 방금 보셨던 스테이크랑 그리고 호박 스프, 저게 제일 맛이 있었습니다. 뷔페 가서 타코야끼 먹진 않는데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는데 역시나 너무 문어가 조금 들어가 있죠. 좋았던 거는 음료를 이제 식혜, 자몽 주스, 오렌지 주스, 크랜베리 주스 등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다른
뷔페에 갔을 때 너무 조금만 줘서 불편했다면 이거는 딱 한 잔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접시입니다. 소고기 가지고 왔고요. 찹스테이크인데 솔직하게 맛이 없었습니다. 피자도 좀 맛이 없었고요. 감바스에 새우가 많이 있어서 보았는데요. 감바스도 조금 그랬습니다. 뷔페에 가면 음식이 100% 맛있다 이런 정도를 기대하지 않죠. 그래도 한 8, 90% 정도의 맛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식어 있었고 고추 기름에 마늘 향이 조금 저는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웠고요. 세 번째 접시도 결국 야채랑 저 토마토가 들어있는 건 발사믹 소스가 같이 있었는데 무슨 음식인지는 너무 음식들이 이렇게 많이 좁은 데에 모여 있다 보니까 볼 수가 없어서 뭔진 모르는데 하여튼 가져왔는데 맛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고기 가져오는 모습 보실 수 있죠. 돼지갈비가 또 아주 맛있었어요. 그래서 애기 식사에 돼지갈비를 조금 썰어서 간장 소스가 좀 이렇게 돼 있는데 과하게 짜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장 소스에 썰어가지고 애기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줬더니 애기가 좀 맛있게 잘 먹었었습니다. 저희 이제 계속 와규가 음식이 맛있기도 하고 제일 먹을만 해서 계속 이 소고기 스테이크만 가지고 왔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이 먹을 게 그닥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랑 그리고 이제 애기 돼지갈비 이렇게 해서 고기 위주로만 계속 먹었습니다. 나름 다른 것들도 좀 시도를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먹음직스러운 게 일단 별로 없었고요. 이게 네 번째 접시인데 보시면 저 토마토 발사믹 저게 너무 맛있고 야채는 선도가 너무 좋아서 계속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식류가 손이 자꾸 안 갔는데 그래도 칠리새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칠리새우랑 새로 나온 토마토 파스타 꼭 먹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칠리새우 보시면 기성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새우보다 지금 튀김옷이 너무 두꺼운 게 지금 눈으로 봐도 보이죠. 파스타는 저희가 이제 감칠맛 이런 것들을 많이 내기 때문에 유럽 가면 파스타 맛이 의외로 별로인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거랑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파스타가 조금 맛이 짧았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저 김밥이랑 주먹밥이 도대체 정체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퍼와봤습니다. 가지고 와봤는데 김밥은 일단은 흑미가 들어간 게 되게 특이했고요. 주먹밥은 안에 제가 뭐가 들어간다 싶어서 먹어봤는데 그냥 밥이었습니다. 그냥 밥이었고 육회가 처음에 이제 입고 왔을 때 먹음직스럽게 쌓여 있어가지고 제가 먹어봤는데 소금이 잘 못 들어갔는데 조금 애매한 맛이었습니다. 즉석 코너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우동 하나였습니다. 호텔급 뷔페인데 즉석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우동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면도 좀 아쉽죠. 우동은 꽤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제 오뎅 꼬지가 뷔페에서 오뎅을 먹으면 생선이 많이 안 들어가고 밀가루 위주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 오뎅은 아주 퀄리티가 괜찮았고요. 면도 잘 삶아주셔서 그래도 꽤나 맛있게 먹었습니다. 농심호텔이잖아요. 생생우동보단 맛없었습니다. 좀 아쉽긴 하죠. 그래도 국물도 좀 맛있게 내고 해서 뷔페 기준으로는 꽤나 맛있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리스토랑텔은 특이하게 4가지 음식이 테이블로 서빙이 됩니다. 첫 번째 음식으로 튀김이 저희한테 방금 여기 보시듯이 바구니에 넣어서 서빙이 됩니다. 새우튀김, 그리고 호박튀김, 깻잎튀김, 그리고 고추튀김 이렇게 나오거든요. 새우튀김 뭐 저희가 뷔페 가면 꼭 한두 개 정도 먹는 음식이죠. 고추튀김이랑 깻잎튀김이랑 이렇게 보시면 안에 이제 소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단호박튀김 같은 경우는 애기를 주긴 했는데 이제 애기가 안 먹어서 조금 먹어보니까 그냥 단호박튀김 6가지 정도 이렇게 이게 뭐 새우는 이제 중복으로 나왔지만 튀김이 이제 처음에 서브가 돼서 맛있게 먹긴 먹었는데 왠지 모르게 떡볶이 소스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음식을 세팅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좁다 보니까 튀김 이런 거는 원래 저희가 부산으로 기준을 잡자면 정준호 뷔페 그리고 더 파티 뷔페 이런 데 가면 서빙을 해주는 계속 튀겨서 내놓는 그런 튀김을 먹을 수가 있는데 리스토랑테에서는 저렇게 튀김 한 번만 딱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서빙되는 메뉴가 회가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회를 자갈치나 좋은 고급 횟집에서 자주 먹긴 하는데 뷔페 가면은 사실 회를 먹진 않습니다. 왜냐면 뷔페 서빙이 되는 회가 좋은 경우들이 잘 없어요. 완전 최고급으로 가지 않으면 회가 맛있는 경우가 잘 없는데 호텔 뷔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모습은 아주 괜찮았습니다. 둘이서 왔는데 5점 주더라고요. 5점이었는데 제가 회 종류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밑에는 광어인 것 같고 위에는 밀치인 것 같은 느낌인데 좀 평가를 하자면 선도가 아주 좋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테이블에 다 서브가 나가기 때문에 선도가 좋게 나오니까 회 같은 경우는 선어회로 먹기도 하지만 활어회를 저희가 선호하니까 신선한 상태에서 바로 먹으니까 그래도 꽤 맛있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순다롱지는 회를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이제 레몬즙을 뿌리더라고요. 5점인데 요란하게만 나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찐만두가 나왔습니다. 5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날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마트에 들려서 장을 보고 갔었는데, 장 볼 때 요즘 이제 코로나가 끝나서 저희가 시식을 할 수 있죠. 비비고 만두보다도 좀 별로였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죠. 마지막으로 입가심하라고 물냉면이 나왔거든요. 저는 냉면 킬러입니다. 물냉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냉면을 주는 것만으로 기분은 좋았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느끼했던 느낌을 냉면을 먹어서 상쇄시킬 수 있었던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좀 아쉬웠던 점은 면이 지금 이제 젓가락에 보시면 푼다고 고생하는 거 보이시죠? 면이 조금 불어 있고요. 오이를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오이 향이 아주 강하게 납니다. 한 입 먹으면 끝이에요. 사실은 너무 조금 나오는데, 아까 생생우동 제가 말씀드렸죠. 둥지냉면이랑 비교하면 둥지냉면이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도 뷔페를 가서 서브되는 메뉴가 4개 정도 있다라는 것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디저트 코너에 야구르트가 특이하게 있더라고요. 엔요 요구르트, 이거를 저희도 즐겨 먹지만 애기가 어리기 때문에 자주 먹는데 요구르트도 먹였고요. 저희는 주말 저녁이었기 때문에 64,500원에다가 5,000원 추가돼서 7만원으로 먹고 왔습니다. 7만원에 먹고 온 것 치고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도자기 보면서 어두워진 동네 온천장을 바라보면서 나왔습니다. 총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이 많은 종류가 있긴 해요. 튀김, 회, 만두, 냉면 순서로 테이블로 4가지 음식이 세팅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기대 이해합니다. 튀김은 계속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한 번을 먹고 나면 끝이고요. 회는 괜찮긴 했지만 2명에서 5점 먹을 것 같으면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고, 만두는 마트에서 시식했던 것보다 별로였어요. 냉면도 조금 아쉬운 면은 있었습니다. 차라리 회를 4코스로 나누지 말고 좀 더 많이 주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주차장은 호텔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되어 있고요. 제가 비교를 할 때는 비슷한 가격대를 비교를 해봤는데, 정준호 뷔페는 제가 거의 매월 갑니다. 정준호 뷔페보다 한 2만원 비싸거든요. 근데 이 뒤에 정준호 뷔페를 갈 일도 있겠지만 정준호 뷔페랑 비교를 했을 때 많이 아쉽습니다. 그랜드 애플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한데 그랜드 애플이랑도 비교를 해도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에드워드 곤 셰프의 이름을 달고 콜라보를 했다라고 했는데 너무 아쉬웠던 점이 많이 있어서 욕먹을 각오로 이런 리뷰를 줍니다. 좋았던 거는 뷔페 직원들이 서비스가 엄청 좋습니다. 음식이 아쉬운 점을 서비스가 좋은 걸로 채워줬던 것도 있습니다. 음식 진열대가 너무 좁아요. 좁기 때문에 그 좁은데 음식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거는 이게 무슨 음식인지 편말이 없어요.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퍼면서도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르고 퍼와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너무 좁기 때문에 일식이면 일식, 중식이면 중식, 한식이면 한식, 아니 바베큐면 바베큐, 이렇게 컨셉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아쉬운 마음 들었습니다. 욕먹을 각오로 안 좋은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기대한 만큼 실망감이 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에드워드 건 셰프의 컨텐츠를 아주 좋아하는데 식당도 장류에 있는 것도 찾아가보고 했었는데 뷔페는 약간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